안양대학교가 최근 정치학 박사 출신의 행정 전문가를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신임 총장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안양대학교가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 김석준 신임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신임 총장이 되신 네.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66년 전에 만드셨던 대한신학교가 모태가 되어서 오늘의 안양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큰 교육기관을 부족한 저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66년간 이어왔던 그러한 정통을 창조적으로 개성하고 또 시대와 이 세계가 안양대학교에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새롭게 힘차게 도약하는 학교,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총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교 이래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이제 안양대학교가 총장으로 선임을 네. 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떠한 총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으신가요? 제가 안양대학교 총장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충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기보다가도 그동안 제가 경험을 여러 가지 했는 것을 안양대학교의 현 시점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양대학교가 네. 이 땅과 이 세계에 큰 족적을 남겨라 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66년간 교육 중심 대학으로서 많은 훌륭한 일꾼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대신교단의 예. 모태가 되어서 예, 예. 지금까지 한 3천여 명의 목사님을 배출하고 한 2천여 교회를 지금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대학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국내 교육 중심 대학에서 이제 동북아의 중심되는 그러한 글로벌 대학이 되도록 제가 새롭게 여러 교수님과 함께 비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 대학교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예. 그 수많은 대학 중에 우리 안양대학교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양대학교 총장을 온다 그랬더니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 네. 친구들이 야, 그 학교 참 좋은 학교야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우리 학교의 이 도시정보 분야 그리고 환경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는 국내에서도 거의 몇 번째 가는 그러한 아주 우수한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달에 우리 학교 그 신동빈 교수 팀이 국토연구원을 제치고 325억 원이라는 과제를 따왔습니다. 네. 국책연구기관을 제키는 게 개인 교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훌륭한 학과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성화 분야인데 네. 그래서 이 도시정보 분야 그리고 환경에너지 분야, 관광경영 분야, 또 화장품 발명 디자인학과 네. 그리고 또 원래 또 대신 교단의 모태가 되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이러한 훌륭한 교수님들이 특성화를 했기 때문에 예. 세상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어떤 기반으로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양대학입니다. 네. 그런 분야,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진학하려는 이 학생들이 좀 많이 예. 봤으면 예. 좋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예. 사실 요즘 갈수록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안양대학교는 더욱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때문에 예. 곧 대학 입학 정령 학생이 한 16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대학들이 다 정원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다행히 저희 학교는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입시 경쟁률이 아직도 한 10대 1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거기에 만족 못하고
앞으로 우리 국내 학생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저는 과감히 중국이나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동북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예. 넓혀서 세계의 인재들을 우리 안양대학교가 키우고 특히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서 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동북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전문 지식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키우려는 네. 그러한 글로벌 교육 중심 네. 대학이라는 그런 사명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도 저희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라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는 그러한 학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 해외 인재들을 많이 이제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 외에도 대학교에서 이제 글로벌 대학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전국의 200개 대학이 지금 구조조정을 아주 이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수들이 외부 과제를 상당히 지금 많이 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각 분야의 최고 CEO들이나 예. 또 학술원 회원과 같은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또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러한 사회의 지도층들을 이제 석차 교수나 석자 교수, 특임 교수, 초빙 교수 이런 분들로 모셔와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특강들을 인문학 특강이나 또 교양 특강을 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인성에서 바른 그런 올바른 착한 선한 인재들을 기르고자 합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지난 12년간 아름다운 리더 코스라는 것을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이 기독교 정신과 한구석 밝기 정신이라는 네. 창학 정신을 실현하는 그러한 과정을 개발해 왔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방학 때는 미국이나 또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지도자 교육을 받아왔고 또 안양대학교가 유일하게 이 마젤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전 세계 유명한 12개 나라에서 32개 대학들이 가입해 있는 그러한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양대학만이 거기에 회원입니다. 그래서 안양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 과정도 활용해서 네.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다 보니까 물론 신학과도 있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그 기독교 정신을 좀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교양 과목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과목 예. 그리고 또 채플 훈련 예. 이러한 신앙에 대한 교육과 훈련뿐만이 아니고 아름다운 리더라는 인성교육 중심의 교양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에 이제 전문적인 그러한 능력들을 키우는데 특히 저희들은 아름다운 리더라는 게 바로 기독교 정신의 기본인 섬김과 나눔, 소위 그 서번트 리더십을 네.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바로 주변에게 이름 없이 섬기고 어두운 곳의 각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자신의 역할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네. 라는 게 바로 저희 학교 창립자 김영실 장로님의 그 학교 건립 이념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입함으로써 네. 우리 졸업생들이 각 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리고 남모르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 졸업 이후를 보자면 사실 대학이 많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되는 예, 예.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문학 같은 그런 과정들이 많이 쇠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다 같은 측면이라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들도 다 인문학 중심의 소양, 인성을 네. 가지고 지금 신입생들을 뽑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정경련에서 조사한 기업체들로부터 어떤 인재상을 원하느냐 했을 때도 바로
바른 인성과 예. 전문 지식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바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어느 조직에서건 주위 분들을 섬기는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남들을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낮은 자세에서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각 기업이나 각 학교나 다양한 직장에서 저희 졸업생들을 채용하시면은 반드시 안양대학 졸업생들이 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말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네.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더 큰 범위에서 안양대학교도 이제 한국 대학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 대학들이 어떤 것을 좀 추구를 해야 할까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학들이 지도자를 기르는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이 다 대학들을 졸업하기 때문에 지도자라기보다는 도리어 구성원, 네. 사회의 구성원 내지 사회의 어떤 지도자를 섬기는 지도자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200개 대학 그리고 또 많은 전문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세계와 공존하고 또 국가 속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소양, 인품, 그리고 어떤 바른 인성 이걸 가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들은 바로 아무리 치열한 경쟁 사회고 아무리 취업과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그런 인간의 본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원래 의미, 예. 창조주의 원래 의미를 네. 교수들도 깨우치고 학생들도 깨우치고 이들이 만드는 가정과 사회가 깨우친다라면은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우리 대학 교육도 지도자를 바로 양성하고 이들이 바로 사회 속에서 녹아내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안양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큰 역할을 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